안녕하세요, 피플웨어 신혜성입니다. 이번에는 대선 후보들 지지율을 데이터로 한번 분석해보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지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글 트렌드랑 썸 트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지금 설문조사를 보고 다른 내용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D-30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후보는 9개가 우세하고 2월 초에는 윤석열 후보가 6개가 우세했다 라고 나오고 있고, 2일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재명 32.6%, 윤석열 후보 38.8%라고 하고, 여기 TBS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44.6%, 이재명 후보가 38.4%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본 구글 트렌드랑 썸 트렌드의 내용을 보면 조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우리 예전에 샤이 트럼프라고 이야기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지지율 검색을 하거나 지지율 조사를 하면 항상 힐러리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소셜 트렌드 분석에서는 항상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가장 많이 쓰고 무료인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로 들어왔어요. 구글에서 검색하는 검색어의 성향 같은 걸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재명 넣고, 이렇게 이재명을 넣으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검색어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윤석열 이렇게 하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검색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서로 검색을 했는지 보면, 초반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설 때도 있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94, 90 이렇게 나오는 이 숫자는 94명이 검색하고 윤석열 후보 44명이 검색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지역 및 기간을 기준으로 검색어가 높은 경우, 높은 검색을 하는 경우, 빈도가 가장 높은 경우에는 100, 빈도가 그 절반 정도일 때 50,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여기서 피크를 쳤으니까 이게 100이고, 그리고 그거에 상대적인 값들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 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건 지역별로 보는 건데,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체적으로 앞서는데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윤석열 후보 검색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현재 급상승 중인 그런 키워드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욕설이나 아들이나, 그 다음에 이거는 중립적이죠. 같이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급등한 걸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들을 지금 계속 검색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검색하는데 왜 이준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이랑 이재명 비교하는 건 중립이고, 사실 이건 좀 부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자녀, 그리고 공약은 좀 중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실시간 검색되는 것들은 이재명한테 되게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기를 보면 이재명 갤러리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 거고, 비교를 하기 위한 것들은 중립. 나이는 왜 물어보지?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 이것도 중립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인기를 누르면 이건 비교니까 중립이라고 보고, 부정적인 키워드가 랭킹 2위에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부인, 그리고 나머진 다 중립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이 구글 트렌드가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썸 트렌드라고. 이건 소셜에 나오는 글들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소셜 분석 센터 가서 여기서 이제 비교 분석을 누르면 언급량 먼저 볼게요. 이건 구글 트렌드랑 똑같은 방식이죠. 이재명 후보를 넣고 여기는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최근 1개월이라 그런지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 볼 수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3개월까지는 무료라서 3개월로 보겠습니다. 역시 3개월도 좀 최근이라 그런지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여기 실제로 보면 어떤 글들을 검색했었는지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근데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고 긍정, 부정이 있어서, 여기에는 뭐 부정인가? 이런 문파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부정 같고, 나를 위한 이건 긍정인 것 같고, 위기에 강한 이거 홍보 같은데 이거 긍정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써있고, 윤석열 후보도 보면 현재 실시간으로 검색했던 것들
검색했던 데이터들이 나와요. 정치 경험이 없는 만큼 사람을 잘 쓴다고요?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안 된다, 부정,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의 의견들을 수집한 거기 때문에 사실 또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좀 의미 있는 건 긍정, 부정 비교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가장 긍정적인 것들은 파란색,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은 빨간색으로 나와요. 긍정 쪽을 보면 잘한다, 진심, 지지하다. 여긴 지지하다밖에 없네요. 표로 좀 볼게요. 이재명 의혹이 많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지하다는 10만, 여기에서는 지지하다가 5만 2천. 이건 좀 많이 불리한 것 같아요. 잘한다, 이거 두 개는 합쳐도 될 것 같네요. 9만 정도. 긍정, 진심이라는 거죠. 이거 뭐 긍정으로 봐야 되나? 이거 세 개를 한번 더한 게, 여기는 지금 긍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계산기를 한번 써봐야겠군요. 10만 8,673 빼기 52,077. 지금 똑같이 지지하다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하다를 빼준 거예요. 그러면 56,596개의 이재명 후보의 긍정이 남는 거죠. 긍정적인 내용들이. 그리고 잘한다도 빼주면 마이너스 33,358, 23,238개의 긍정이 남고, 이미 이겼네요. 마이너스 18,074. 네, 이거 보면은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지지하다랑 지지하다, 잘하다, 진심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별은 너무 촘촘하니까 주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쭉쭉쭉쭉쭉 긍정이 많았다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상태이네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는데요. 일별로 보면은 더 난잡하네요. 더 정신이 없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고, 이때 왜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급상승을 했죠? 2월 3일에 무슨 일이죠? 우리 대선 토론이 이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쭉 떨어져서 결국에는 다시 이재명이 이기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데이터 분석만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둘 다 부정 키워드가 너무 많아서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언급 총량은 확실하게 이재명이다.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이게 이제 샤이 트럼프 히든 바이든이라는 글을 써서 제가 이걸 또 가져왔는데, 여러분 정치인 지지하는 거 남 앞에서 쉽게 얘기하나요? 모두 저는 샤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막 점령하고 이런 거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렇게 샤이하지 않아요. 그 열성 지지자들은 항상 극단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 쪽이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샤이나 히든이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낸 말이고, 언론사 편할 대로 자기네 지지율 틀렸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인정하기 싫지만 데이터로 분석했던 것이 맞았고, 당시에 힐러리가 이긴다고 이렇게 다 했던 내용들은 언론들에서 다뤘던 내용들인데, 그건 오히려 반대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건 하나 또 숨어있는 게 있긴 있어요. 미국의 선거제도가 좀 독특해서 총량에서 힐러리가 앞선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숫자가 지지하는 사람이 51% 더 많다 하더라도 미국의 선거제도 때문에 51%의 사람이 힐러리를 지지해도 트럼프가 될 수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은 이제 언론사에서 지역구 그런 제도 같은 거 다 고려해서 설문조사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구글 트렌드나 이런 소셜 트렌드 분석 같은 것들을 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만약 내가 예측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툴을 사용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설문조사랑은 좀 달라서 조금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